네, 안녕하세요. 인천 기술사학원입니다. 이 카페는 직강 수강생들, 토목시공 기술사 직강 수강생들 전용 카페고요. 죄송하지만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카페는 해당은 안 돼요. 가끔 여기 이제 카페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데 모범 답안 올린 것 중에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머티리얼 세프티 데이터 시트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얘는 건설 안전 기술사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보면은 건설 안전 기술사 문제인데 건축 시공이나 토목 시공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설계 안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원래 됐잖아요, 그죠? 예, 설계사가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설계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원래는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럼 시공이랑 상관이 별로 없지, 설계니까. 근데도 시공기술사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다만 건설안전기술사에서는 제가 봤을 땐 얘가 충분히 서술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전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토목 시공 기술사 같은 종목에서는 너 개념은 알고 있냐? 그래도 현장 소장인데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니 용어 문제로는 한번 출제를 해볼 테니까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볼게 라는 의미로 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를. 개요 뭐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산업법 시행 규칙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냐 안 하냐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유해 위험한 화학 물질을 수입하고 제조하고 아니면 대리 선임한 경우 요거에 대한 것을 기재를 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좀 내용이 기니까 개요에는 한 요 정도 화학 물질 수입 제조할 경우 요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고 어차피 이게 한글로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잖아요. 그래서 한글로도 외워주시고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우리 만들잖아요. 그렇죠? 제출하죠. 그것처럼 똑같이 위험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요 쓰는 것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요것만 좀 제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수입 제조할 경우.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시트예요. 시트. 어떤 문서죠. 문서다 보니까 왜 작성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만약에 법에서 새로 나온 거다 라 그러면은 어떤 법적 근거까지 알고 있으면 매우 좋다 라는 겁니다. 유해 물질을 공유하고 취급 및 보관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그리고 적합 사용을 승인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체계적인 사용 분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반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나라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간다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렇게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발전이 덜 됐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뭐 내전도 있고 너무 가난하고 뭐 다른 거 시급한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조금 이제 많이 발전했죠.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섰고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와, 지하철 우리나라가 제일 편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엄청 잘 됐어 인터넷. 너무 훌륭한 나라야. 그래서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거야. MSD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꾸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 쫓아가는 기술자가 되자. 얘는요, 법적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110조라고 써도 되고 114조라고 써도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MSDS에 관련된 내용과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 고시는 23년 9호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적 근거를 조금 외워주시면은 조금 훌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안에 한번 넣어봤어요. 절차입니다. 목적을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그 절차를 봤는데 좀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서 그거대로 이 답안지에 다 쓰기는 어려워.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술형 준비하실 때 그거를 이제 하시고, 토목시공기술사 공부하실 때는 딱 요 정도, 요 정도만 가지자. 그래서 어떠한 대상자죠, 그죠? 얘는 그래서 어떠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요런 사람들은 해야 되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해당 여부를 판단을 이제 누군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판단 절차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8 참조입니다. 그래서 법이 세 가지. 이렇게 110조, 114조, 23-9호 별표 18. 요거는 좀 외우기 쉽겠네요. 18은 그냥 뭐 공부하다 보면 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욕을 썼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승인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게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무슨 화학물질 뭐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면 포장에 쓰는 뭐 아스팔트 뭐 바르는 화학물질 새로 만든 거 신기술을 뭐 가져왔다가 치자. 그러면 그 가져온 것을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먹는 사람은 없겠지. 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공기에 노출한 다음에 눈에서 가까운 데로 조금 가져가면 튀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뭐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저희 관리자 중에 저희 직원이었어요. 직원. 관리자 중에 측량하고 뭐 힘들었는데 그 옆에 PT병이 있었어. 여기 이제 사이다라고 이제 적어져 있고 PT병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무색이었어요. 무색. 근데 너무 더웠어 그날. 뭐 더워가지고 이거를 측량하다 말고 딱 앉아서 딱 사이다가 보이길래 노무자들이 먹다 만 건 줄 알고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신나였어요. 신나. 근데 한 모금 먹으니까 이상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뱉었는데 바로 병원 가가지고 뭐 크게 뭐 조금 문제는 안 있었는데 뭐 괜찮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중간에 주변에 누구 아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이거 먹고 캣캣캣캣 거리다가 119도 못 부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뭐 위가 빵꾸 나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 사이다라고 써져 있는 페트병에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뭘 해줘야 돼? 현장에서 이런 물질들은 무색 무취기 때문에 게시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물질별로. 근데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합시다. 물. 정수기 물. 정수기 물을 현장에서 물통에다 보관했어. 그럼 이거는 MSDS에 해당이 안 되지.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사고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20 몇 년 일을 했기 때문에 위험해요, 사실. 하나라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작성, 제출, 승인 요 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쓰실 때도 전, 중, 후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순서대로 작성, 제출, 승인 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된다. 자,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신기술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영업 비밀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비공개 승인 심사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회사의 신기술이고 특허인데 이거를 공개 승인하면은 물질이 뭐뭐뭐 들어가고 배합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다른 애들이 다 하지. 실력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뭐 요즘에는 뭐 기술 유출하는 게 너무너무 뭐 그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비공개. 그래서 요것이 좀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공개적으로 비치를 해야 돼요. 잘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한바식당 같은데 매우 좋겠죠. 한바식당 들어가는데 아니면은 그 신규자 교육하는데 그 교육장에 이제 잘 보이는데 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TBM 하는 데가 무슨 실내다 그러면 그 TBM 하는 장소에다가 한다든지 개시 비치 후에 무엇을 꼭 해야 된다?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 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예방 지도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재예방 지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재예방 지도를 하면서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나 수입 전에 항상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들어오고 나서 하면 안 되죠. 전에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을 실시를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들 집어넣은 거다. 다만 요런 거는 갑작스럽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대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개요, 작성 목적, 법적 근거, 절차, 작성, 제출, 승인 시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본인들도 해보고 본인 나름대로 답안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